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이 분명히 뭔가 변경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 좀 개정한다. 그리고 관련된 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오늘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사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 체납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메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대출 체납 정보를 공개하자.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전입신고할 때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도 제한하겠다. 그리고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겠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도 상향 조절하겠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대출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체납 내역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제가 임차인인데 이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파트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나마 등기부등본에 떼어보면 대출금이 얼마인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같은 게 확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제일 문제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처럼 돼 있는데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고시원방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전입돼 있는 임차인들 수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증금 액수를 다 더했을 때 이게 집값하고 비교하면 이 보증금 액수랑 그 사람의 채무를 비교해보면 채무 초과 상태, 그러니까 보증금과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집값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집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깡통전세라고 하는 게 임대차 보증금과 빚이 전체 집값의 70%만 육박해도 이게 깡통전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100%였던 것도 20% 집값 떨어졌으면 벌써 그러면 대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서 다 깡통전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잖아.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은 불안하잖아. 당신 대출금 얼마 있어? 빚이 얼마 있어? 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 기사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좀 한심하더라고.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알려주란다고 법 바뀐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럼 딴 데 가서 해요. 우린 됐으니까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그러면 그거 알려달라고 하고 계약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 과연 있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전입세대들이 몇 명이 있고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임대차 보증기간이 몇 년이고. 근데 이거를 웃기는 거는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임차인이어야 돼요. 그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해.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제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몇 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쳐주려고 그러면 계약 당시에 전입세대 열람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더 맞지. 그걸 갖다가 공개하도록 요구를 한다? 빚이 얼마인지?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의 현황이라든지 세금 처납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깡통전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내용 살펴보시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20일 날 발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된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뭐 이루어지진 않은 현실이지만 조만간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가능은 한데 언제 가능하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만 전입세대 연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전입세대 연람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분명히 전입세대 연람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됐어요. 근데 동의를 안 해줬다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알려줘라 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를 둔 거야. 지금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건 옛날에도 됐어요. 원래 요구하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그것만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아직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처벌하나요? 만약에 제가 분명히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안 해준다. 그러면 처벌할 거냐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나?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옛날에도 전입세대 열람 동의받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주면 뭐 끝이지 뭐. 그러면 뭐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물건을 사는 거야, 결국은. 다른 물건에 임대차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자체의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법을 바꾸면서 동의해, 안 하면 안 돼 라고 의무적으로 했다. 의무에는 그러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벌칙 규정을 두겠다는 건지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 뭐냐, 이게 더 궁금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차인이 체납 정보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임대차 현황만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야. 임차인이 몇 명 있구나, 보증금이 얼마구나 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그 당해세, 건물에 관계된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그 해당 건물에 대한 당해세는 항상 우선 변제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그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전부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앞에 거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데는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될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까지 갖춰서 그래도 그거보다 앞서는 건 당해세인데 당해세 부분만 그러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거 누가 임대인이 그거 해주겠어요? 그럼 거부하지. 근데 이게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까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사유는 뭐 굉장히 뭐 웬만하면 다 공개하라는 걸 텐데요. 좀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히려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이 그 얘기 했다가 집도 못 얻어,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공백을 악용해서 임대인이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도 지금 표준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서 금지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대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내가 오늘이 22일이에요. 11월 22일 날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전입신고를 오늘 했어 바로. 그래도 대항력은 내일 공시부터 생겨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날 얘가 바로 나랑 임대차 계약 체결한 다음에 은행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그러면 누가 앞서냐? 제 우선 변제권 나중에 내일 대항력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 받는 우선 변제권보다 얘 근저당권이 앞서.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특이하게 명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말이거든요.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주택을 넘겨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다.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그 본인들이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를 지금 근절하기 위한 거다. 정부가 요번에 만든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와 해제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해줬다. 이게 또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그 정도로 빼먹고 갔을 때는 사기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 조항에 따라서 전부 다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면제권도 그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면제권보다 더 보호해줘야 되는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서 더 먼저. 이거는 아까 얘기한 당해세보다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은 제일 먼저 해결을 해줘요. 그게 얼마였냐면 모든 보증금은 아니고 보증금 범위가 굉장히 적은 소인 진짜 최소한의 이 돈만큼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최우선 면제권에 해당되는 임대차로 묶어놨던 거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서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보증 범위가 기존의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여기는 진짜 보호해줘야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임차인으로 봐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주자라고 했었던 건데 그거를 1억 6천5백만 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1억 6천5백만 원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경우라도 그 중에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더 올린 5,500만 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보증금의 대상이 되는 최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대상은 1,500만 원을 올렸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은 500만 원만 올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내가 전입세대 열람하고 싶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에 명시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체납정보,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그 시점까지 담보권 설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다 담고 만약에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서에 관리금 금액도 관리비 금액도 명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관리비가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의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 얘기인데요. 대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은 아니다. 물론 최우선 면제권을 좀 올려준 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세금 체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 증명서를 요구했다거나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실효성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오늘 좀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전 뭐 여러분들한테 물론 더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지만 그나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좀 아쉽다 이런 평가 내리면서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